오늘은 베이지안 날리지 트레이싱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먼저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화면 공유, 줌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 안 되시나요? 네, 줌 화면 공유 안 되고 여러분의 얼굴만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아, 네, 보입니다. 네. 늦게 가나 보다. 뭔가 그랬나 봐요. 베이지안 날리지 트레이싱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쓰이는지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 EM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그때 BKT하고 EM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지안 날리지 트레이싱은 RTS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튜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특정 스킬의 습득을 모델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모델이라는 거는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스킬이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스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킬이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거는 학생이 마스터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심이 있죠. 근데 그 값은 히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은 학생이 그것을 맞추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학생이 마스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델에서 중요한 건 숫자들이죠. 숫자가 처음에 이 첫 단계에 왔을 때 학생이 마스터하지 않았는가, 마스터했는가, 그리고 모르는 애들이 아는 단계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모르는 애들이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인데 틀리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 실수하는 확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모델은 이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얻어내나요? 데이터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일반적인 모델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 바로 옆에는 데이터의 형태를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같은 문항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문항이 개념에 대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확률이 얼마고 실수하는 확률 그리고 개수하는 확률이 얼마이다 라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BKT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데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확률 값에 관심이 있는 것이 BK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IRT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Item Response Theory, 문항 반응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확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딱 보아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학습자의 스킬과 문항의 난이도를 거기서 추출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KT를 위한 데이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경우에는 5명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첫 번째 어템프트, 두 번째 어템프트, 세 번째 어템프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템프트를 한 경우에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 답안은 25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0으로 나타나는 것은 얘 틀렸다. 그리고 1로 나타나는 건 맞았다. 라는 뜻입니다. 0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몰랐는데 지금도 모른다. 그런 것들이고 0에서 1로 가는 거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7건 그리고 0에서 1로 가는 거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9분의 2가 0에서 1로 가는 거, 즉 몰랐는데 아는 거 그게 0.22 정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숫자 나오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 프로그램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아니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BKT 즉 HMM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펑션 그리고 데이터 시작값 세 가지가 필요한데 펑션으로는 여기 R에서는 라이브러리에 펑션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seqhm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test.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맨 앞에 id 컬럼이 있었잖아요. 여기. 방금 전에 id 컬럼이 있었으니까 그거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맨 앞 컬럼 지우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어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요건 시퀀스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시퀀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문항을 실행을 해요. 알파벳으로는 실제로 데이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스테이트 코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데이터는 그 베이지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이지안일 경우에는 not mastered하고 mastered 두 개만 있으니까 xt 스텝은 2가 됩니다. 베이지안이 아니라 뭐 HMM이다 라고 하면 xt 스텝은 3, 4, 5, 6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펑션을 지정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줬죠. 세 번째 시작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 BKT도 HMM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HMM에서는 파이 A, B 값의 시작값을 주죠. 파이는 초기 확률, A는 전이 확률, B는 방출 확률입니다. 초기 확률, 전이 확률, 방출 확률의 시작값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모델을 나는 BKT를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모델을 이렇게 돌리는데 모델을 돌리기 전에 희한한 것이 꼭 모델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기화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쓸 거고 아까 만들었던 시퀀스 데이터 그리고 전이 행렬, 방출 행렬, 초기 행렬 그런 것들을 넣고 히든 스테이트의 이름들은 이런 거 이렇게 마스터드, not 마스터드 이거 안 넣으면은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요. 그리고 심볼 네임에는 observable state name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는데 EM 알고리즘을 돌리죠. EM 알고리즘을 돌릴 때 100번을 이터레이션을 해라 라는 경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 파라미터를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기 확률, 전이 확률, 방출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 확률에는 BKT에 대한 것이니까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마스터드, not 마스터드 두 개 그리고 not 마스터드, 마스터드에 대해서 전이 확률이 2/2니까 4개 그리고 방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즉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observed 스테이트로 나가는 확률이니까 마스터드인데 incorrect인 거, 마스터드인데 correct인 거 이렇게 해서 2/2가 돼서 이것도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개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라이브스 트레이싱에서는 10개 파라미터 다 관심 없다. 나는 4개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는 하나만 주어지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확률이 마스터드인 경우는 0.4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not 마스터드는 1-0.4니까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KT일 경우는 이렇게 4개만 필요로 합니다. 즉 PL0 즉 사전에 학생이 해당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확률, PT는 여기 학생이 학습 후 완전히 이해 확률, 예전에 몰랐는데 알게 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몰라도 찍어서 맞출 확률. 요거는 not mastered인데 correct인 거. 그리고 아는데도 실수할 확률. 그건 mastered인데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incorrect한 거. 이렇게 해서 00 이렇게 나왔습니다. BKT를 위한 EM 알고리즘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 초기 값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하고, 그런 건데, HMM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냥 시스템에 넣는 것이 아니라 결측값도 처리하고 중복도 삭제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초기 값으로는 파이는 그 스테이트별 확률, 초기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AIJ는 전유 확률, BJK라는 것은 방출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값을 모두 다 지정을 하려면은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미 정해진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not mastered, mastered 두 가지 사용하면 되고 그 블룸스 텍소노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6단계 그걸 사용하면 되죠. 둘 다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K-means 클러스터링을 데이터에다가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나누어졌구나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에 관련된 논문은 여기 아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요걸 추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 I, AIJ, BJK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이 I 같은 경우는 초기 확률이죠. 그러니까 초기 값을 전체 레코드 수 중에 파이 SI로 들어가 있는 도수 카운트를 넣습니다. 그럼 파이 i의 초기 값이 되는 거고 AIJ 같은 경우에는 전이 확률인데 I 스테이트에서 J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니까 ISI, I 스테이 어떤 스테이트로 가더라도 상관없이 트랜잭션 수를 모두 다 여기다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모는 그렇게 된다면 분자는 SI라는 데에서 SJ라는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잭션의 수를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AIJ의 초기값이 돼. A 매트릭스의 초기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JK와 같은 경우에는 J라는 스테이트에서 옵저버블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K라는 옵저버블 스테이트가 나타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J, 스테이트 J에 있는 카운트를 분모를 하고 스테이트 J에서 옵저버블 스테이트로 VK를 얻을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횟수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초기화 단계까지 모두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거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파이 A, B 값을 확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터레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파이 A, J 중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을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냐를 찾는 것이죠. 그것은 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파이 A, J를 얻을 때 맨 처음에는 도수 가지고 우리가 초기 값을 선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대 도수를 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에다가 응용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아까 그 절차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는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히든 스테이트는 not mastered, mastered이고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는 건 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니까 observable state는 correct, incorrect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 A, B의 시작값을 넣어야 되는데 Bayesian knowledge tracing은 전체 10개 데이터가 아니라 4개의 데이터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의미는 여기다가 적었으니까 보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Bayesian knowledge tracing에서 파이 A, B를 일반적으로 아까 EM 알고리즘에서 초기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HMM에 대한 경우이고 이곳 Bayesian knowledge tracing도 HMM의 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 시험에서 평균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PL0하고 PT, 초기 확률하고 트랜지션 확률을 지정을 하는 거죠. 또는
파라미터 G, PG하고 PS, 실수 확률하고 찍을 확률 그런 거를 지정을 할 때 파라미터의 상한을 제한하는 예를 가지고 이런 값들의 시작값을 얻을 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갱신된 PL0, PT, PS, PG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